실패할까? 내가 어떤 주식 투자 시장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인터뷰를. 거기 의자에 앉아 계신 사람들한테. 귀하는 주식 투자에서 100% 성공할 걸로 생각하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물어보세요. 아니, 나 실컷 까먹었는데?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럼 왜 까먹었는데 왜 하세요? 볼 수도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마인드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죠? 주식은 어제 까져도 오늘 힘내서 또 대출 받아서 또 투자해. 근데 부동산은 아직 오지 않는 먼 미래까지 고민해서 안 해.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죠. 맞죠? 성향이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식 좋아하는 사람보다 성향이 보수적입니다. 보수적. 그러면 보세요. 같은 부동산은 다 보수적인데 분양 한 3년 이후에 지금 맨 땅이에요. 맨 땅에서 모델하우스만 보고 투자를 해야 돼. 3년 이후에 분양해서 입주한대요. 자, 강남 사람들이 돈 벌 때 그 분양으로 돈 벌었죠? 자, 3년 이후에 집이 지어질지, 중간에 중단을 할지, 지금은 경기가 좋은데 3년 이후에 IMF가 올지, 모르죠? 근데 미리 3년 전에 흙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 자,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어요? 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집을 사놨어요. 이 집은 지어져 있어. 지어진 정도가 아니고 남이 쓰다가 한 10년 동안 묵혀놓은 낡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부도 날 확률은 없어. 사면 내 집이 돼. 그죠? 자, 근데 그 집을 사놓고도 세가 안 나갈까 매매가 안 될까를 지금 고민해서도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입장에서 흙만 바라보고 저 산만 딱 보고 야 여기 신도시 들어온다면서 3년 4년 전에 투자를 하고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불가능하죠. 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뭔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대형 건설사도 부도가 나니까 야 이거 부도나다가 한 10층 짓다가 부도 나면 어떡하지? 그러다 유치권 내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그 집을 지어놨다가 전세 안 나가면 어떡하지? 3년 이후의 일이니까 안 팔리면 어떡하지? 자 아파트를 선호해서 분양하고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계약하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은 똑같이 한다. 그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지금과 같은 고민한 사람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왜 경매는 이미 집도 지어놨는데도 안 할까? 신기하죠. 자, 그거랑 또 비교하면 좀 생각이 좀 이상하죠. 안 맞아, 이게. 우리가 모순이 있어. 오히려 또 주식은 더 하죠. 주식은 어제 망했는데 오늘 또 해. 근데 아파트나 지금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두 번째에서 살짝 애를 먹고 전세나 월세가 한 3, 4개월 만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세 번째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식은 어제 몇천 날리고도 오늘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경매는요, 여러분들이 왜 경매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적냐면, 지금 다양한 예를 들어드렸죠. 그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보다도 리스크를 감수를 안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 많이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 그지만 면밀히 따져보면은 경매보다 더 위험해요. 면밀히 따져보면. 아직 땅도 안 팠는데 뭐 3년 이후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줬다라는 말을 믿어. 근데 경매는 지금 사면서 사놓고 떨어지면 어떡할까를 고민하면서 3년 후에 집을 살 때는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안 해. 희한하죠? 근데 주식은 또 어제 떨어졌는데 또 해. 누가 야 떨어졌으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바닥이 이렇게 쫙 칠 때가 있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경매에서는 그 마음을 안 가져와. 희한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모순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을 저는 너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겁니다. 저는. 훤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매를 선택한 이유는 보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중 안전빵이죠. 남들 다 죽어도 내가 제일 늦게 죽어. 이유는 뭐죠? 낮게 사니까. 이게 시세가 이렇게 동선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어떤 동선이 일어나도 이렇게 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요렇게 사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게 무지하냐면 야 요때 사서 요렇게 됐으니까 요만큼 손해 아니냐고 물어봐. 이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귀하는 늘 성공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까도 전제 꾸렸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러죠. 지금 알았던 것을 뭐라고 하죠? 그때 알았다면.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죠. 그때는 진정 너만을 사랑했었다. 들어보셨죠? 그죠? 여자가 그러잖아. 남자한테 야 너 나한테 사랑한다 그랬잖아. 뭐 그래서 왜 지금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야 그때는 진짜 너만 사랑했어. 바뀐 거죠. 그 말의 전제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부동산을 살 때는 그때 진심으로 그때 있었던 모든 기술로 총력전으로 진심으로 집중해서 사면 그랬는데 한 4, 5년 있다가 손해를 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야 이거 그때 안 했으면 좋았다 이렇게 얘기 안 나? 맞죠? 맞아요. 그럼 미련한 거지. 그래서 그거 설명하려고 세옹지마 얘기를 제가 책에 쓴 겁니다. 세옹지마 아시죠? 말을 공짜로 얻으니까 야 저 사람은 참 복을 지어가지고 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동네에서 무성무성. 그러다가 그 말을 가지고 온 노인의 아들이 말을 막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눈꼴 시었겠어요. 그러다가 다리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떡 부러지니까 그거 봐라 공짜가 어딨냐 이 세상에. 저 봐 고소하다. 잘 타고 다니면서 그러더니 뛰면서 먼지를 오죽 일으켰겠어? 옆에 사람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고소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또 그 나라가 전쟁이 나서 다리 안 다친 장정들은 다 끌려가서 전쟁에서 죽는데 얘만 또 안 나가. 그러면 또 야 이게 뭐 그 말이 진짜 하늘이 내려준 말이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주식이 내리막을 칠 때 경매로 와가지고 투자를 한 어떤 그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때는 좋아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침체기를 내려가고 주식이 뜨니까 나 그때 경매 안 했어야 됐는데 그때 누가 하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은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떨어질 생각까지는 안 하는 거죠. 자기는 하면 100% 돈 벌 거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되면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아까 저 말했잖아요. 20분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고. 바늘이 안 들어가. 헐크야 헐크. 헐크가 왜 주사 놓으려고 하면 바늘이 꺾이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제정신을 가져야 주사를 놓으면 탁 눈치를 까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양보다 리스크는 덜한 거예요. 분양은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모든 걸 다 거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소매 시장이고 경매는 도매 시장이고 눈에 보이는 시장이죠. 그런데도 더 아까 말한 대로 긴장하시죠. 안 팔리면 어떡하고 안 나가면 어떡하고 안 나가면 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자꾸 세뇌하는 거죠. 근데 누구는 물이 야 반이나 남았다 라고 생각하고 야 리스크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내가 경매 기술을 높이면 되죠.